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22일 화요일 신규 상장하는 프리시전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프리시전 바이오는 TRF 형광 기술, 프리시전 바이오만의 조금 특수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체외 진단 시장, POCT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쪽 시장에서 영향력을 점점 키워 나가려고 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업종 분석 영상에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드렸었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현재 진단 시장은 이게 대형 장비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형 병원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패러다임이 체외 진단 시장이라는 분야가 활성화가 되면서 점점 환자 중심으로 그리고 체외 진단 시장으로 지금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POCT 이게 체외 진단 시장을 뜻하는 건데 POCT 현장 진단이 병원에 도입이 되게 되면은 시스템 같은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게 어떻게 좋아지냐면 제가 그때 예시로 뇌졸중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뇌졸중에는 출혈성과 허혈성이 있는데 이거는 출혈이고 이거는 막힌 거거든요. 환자가 어떻게 뇌졸중이 왔냐에 따라 처방이 달라집니다. 근데 과거에 대형 병원, 대형 장비 위주로 진단 시장이 이루어졌을 때는 환자가 오면은 방문 시 CT나 MRI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간도 오래 걸렸고 비용도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장비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환자를 운송하는 중에 검사를 할 수가 있고 환자가 병원에 내원을 하더라도 좀 더 빠르게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물론 정밀한 거는 대형 장비가 정밀하고 정확할 수밖에 없지만 이 환자가 대충 출혈성이다 허혈성이다 뭐 단순한 그런 결과 정도는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병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가 어, 병원 안에서 지켜봐야 되는 환자인지 아니면은 지금 당장 심각한 상황이 아니니까 귀가를 해서 상태를 보고 나중에 진료를 받아도 되는 환자인지 그런 것도 간단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에 검사를 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진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골드 흡광, 일반 역광, 대형 장비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고요. 요게 쉽게 얘기하는 체외 진단 시장, POCT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대형 장비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MRI 그리고 뭐 CT 정도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TRF 형광 기술을 이용한 프리시전 바이오에 기술이 도입되는 검사 방법이 들어왔는데 골드 흡광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정밀도는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조금 한정적인 단점이 있었다고 하고 일반 형광 진단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분야에는 적용할 수 있었지만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TRF 형광 기술은 이 두 가지를 다 보완을 했는 체외 진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고 비용을 좀 내더라도 대형 장비를 통해서 검사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 시장이 더 정확하긴 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는데 정확도까지 대형 장비보다 좋다고 하면은 이제 이 장비들은 전부 다 고철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이게 어떻게 프리시전 바이오가 TRF 형광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냐 하면은 프리시전 바이오에서 특허 물질 같은 것들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형광 검사를 할 때 유로피언이라는 형광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요 특허 물질을 첨가를 하게 되면은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해지고 정밀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프리시전 바이오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체외 진단 시장의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 프리시전 바이오가 주로 매출을 일으키는 거는 면역 진단 시장 쪽인데 앞으로 임상화학 진단 시장 쪽에도 매출을 증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도 되었고 매출을 발생시킬 준비가 거의 완료 단계에 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프리시전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약간 마케팅 영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프리시전 바이오에서 장비들을 최대한 많이 뿌리기 위해서 조금 싸게 공급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에는 기계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진단 키트 같은 거 있죠. 키트 같은 것들을 뭐 많이 팔아서 매출을 발생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키트들을 현재 다양한 종류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향후 프리시전 바이오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프리시전 바이오 공모 정보를 보면은 약 1,500원에서 12,500원이었는데 최상단인 12,5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총 188억의 공모 자금을 모집을 했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신규 상장이 진행되고 1,557대 1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증거금도 보시면은 2조 9천억 정도가 이제 몰려들었는데 사실 프리시전 바이오가 뭐 바이오 테마 쪽은 맞지만 다른 바이오에 비하면은 약간 재료가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일반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약간 2020년도 마지막 종목들이잖아요. 뭐 석경 AT, 프리시전 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요 세 종목이 이제 2020년도 마지막을 장식하는 종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줬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도 뭐 일반적인 데이터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저도 그런 마음에 청약을 들어갔고 결국 세 주를 받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했고요. 약 30만 주 정도를 개인에게 배정을 했습니다. 주주 구성인데 제가 보통 공모주를 분석할 때 뭐 나름 사람들마다 기준은 있겠지만 주주 구성을 저는 조금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주주 구성에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오고 그리고 보호 예수 같은 것들이 풀릴 때 이 종목이 그때쯤 얼마나 물량이 나올지가 대충 보이는 게 저는 주주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프리시전 바이오 청약을 망설였던 이유가 사실 주주 구성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보호 예수 기간 묶인 거 물량들도 보시면 거의 소수점이고요. 딱 하나 좋은 건 있어요.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의 구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은 상장 후 2년이라는 기간이 묶여 있기도 하지만 그 후에도 크게 나올 물량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금융 및 전문 투자자도 3개월 정도 보호 예수를 신청을 했는데 이 구성은 이제 투자 기관이 많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일단은 다 떠나서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약 53.83%로 굉장히 높은 상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12,500원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은 1,405억으로 뭐 시총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3개월 후로 되어 있는 요 투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보호 예수가 풀리는 시점에 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면은 투자 기관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는 패턴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 약간 던지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3개월 후에 주가가 저 바닥에 가 있으면은 뭐 던지더라도 조금 던지고 얼마에 다 배정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던지겠죠. 아니면은 더 오를 때까지 버틸 수도 있고 그래서 3개월 후에 고점에 가 있으면은 그때 주식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국투자증권 전문 투자자로 해가지고 지분을 한 1.4% 가지고 있는데 요 물량이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요 우리사주조합이 전부 다 배정이 안 돼가지고 아마 한국투자증권에서 그거를 받아온 다음에 3개월 보호 예수를 같이 묶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제가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사주조합이 이것도 솔직히 다트 조금 정밀하게 분석하면은 찾아볼 수는 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사주조합 같은 경우 직원들이 그 회사 주식을 잘 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물론 직원이 50 몇 명밖에 안 되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 그 자금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직원이 되는데 우리 사주조합이 다 소진이 안 됐다. 그러면 직원들도 좀 사기를 꺼려하는 회사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좋은 얘기를 하자면은 최대 주주가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뭐 혈당, 혈액 측정 분석하는 장비 및 스트립이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검사하는 소모성 부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뭐 그리고 화학 및 바이오 센서 같은 쪽에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던데 주요 사업은 당뇨하고 관계된 쪽의 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여기 대표로 있는 김한신 대표이사님이 2대 주주인데 지분이 2.8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투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투자 회사들도 0.01% 차이 나는 2.28% 공동 3대 주주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지분이 있을 정도로 아이센스가 거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상장 직후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들도 있고요. 하지만 공모가 대비 그렇게 굉장히 저평가되는 금액으로 행사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물량이 6.76%로 크게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거라는 판단은 안 듭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의무 보유 확약을 보시면은 거의 신청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600만 주가 넘어가고 전체 물량의 53.53%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액으로 봤을 때도 752억으로 상장일날 유통 물량 숫자도 비율도 그리고 금액도 모두 부담이 되는 수준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적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R&D 쪽에 연구 개발하는 데 돈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장비를 최대한 뿌리려고 무리하게 조금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요 2019년도에 요게 좀 줄어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재무상에 안 좋게 표시될 수 있는 뭔가를 정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 특례 상장하는 종목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외거래 같은 경우에 제가 크게 의미를 잘 안 드리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조금 의미를 두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보통은 이게 공모가 그 확정 전일 때 장외 거래 가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후의 가격입니다. 금요일 날 그 기준으로 가격인데 이때 보시면은 매수가가 산다고 판다는 사람은 없지만 산다는 사람이 과거에 3,000원. 이건 7월 달 데이터고요. 그리고 13,000원 11월 달 데이터고 그리고 12월 12일에 2만 원에 산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공모가가 확정이 되고 보시면은 요때 이 가격이 여기 그대로 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판매가 됐는 누가 팔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라졌고 한 3건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사실 청약 결과가 나오면은 그 공모가가 나오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산다는 데이터가 밑으로 좀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판다는 사람만 33,000원대에 판다고 쫙 도배가 됐어요. 이 말은 생각보다 장외에서 현재 이런 가격들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굳이 이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팔려는 사람들은 욕심을 내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 아닌가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공모가 기준으로 얘기 드렸듯이 1,405억이고요. 장외가 그래도 요 23,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시총이 2,586억 정도가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사람들이 무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업종 분석 영상에 보시면 앞에 2023년 추정 단기 순이익 그 다트에 공시되는 게 있는데 그게 151억이거든요.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준으로 한번 요 가격으로 PER을 계산해 보면은 공모가 기준 9.3, 장외가 기준 17.13으로 뭐 이 정도면은
이 가격으로 2023년도까지 간다라고 가정하면은 그때 가면 조금 저평가되는 기업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현재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무엇보다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음에도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예측은 기관 경쟁률은 그래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46에서 2.81로 늘어났는데 뭐 이거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왜냐하면은 의무 보유 확약은 원래 처음에 신청했을 때 값보다 그 다음에 조금 증가하는 케이스가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뭐 생기는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고요. 한번 상장일 날 주가 흐름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한번 내피셜을 이야기 드리자면 최대 주주 구성 및 비율은 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지 간에 최대 주주는 아이센스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뭐 사실 뭐 30% 40% 이상 되면은 더 좋긴 하겠지만 그냥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특수관계인들하고 포함하면 그래도 30%대는 나오죠. 그래서 뭐 바이오 종목 치고는 봐줄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은 굉장히 나쁘고요. 특히 세부 구성으로 들어가 봤을 때 투자기관하고 최대 주주를 제외하고 나면은 거의 모든 물량이 상장일 날 유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예상 웬 거는 투자기관들이 보호예수를 1개월만 신청해도 되는데 왜 굳이 3개월까지 보호예수를 신청했는지는 요게 조금 의문이긴 하네요. 그리고 의무보유 미확약 물량은 97.19로 거의 신청을 안 했다고 보면 되고요. 뭐 테마성은 어찌됐든지 간에 바이오다 보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프리시전 바이오 기업 설명의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려서 지금 프리시전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얼마나 체외 진단에서 혁신적인 기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 설명의 영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기술이구나 이렇게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다른 바이오들이 가지고 어필하는 것들에 비하면은 과연 얼마나 이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굉장히 좋은 상태고 공모가 기준 시총도 적당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시장의 흐름은 늘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매 영상마다 강조를 드리지만 이거는 가격을 올려주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 최근에 시장들이 계속 경쟁률이 다 높게 나와요. 아무리 데이터가 나쁘게 보여도 일단은 가격들이 올라서 시작하는 흐름이 많다 보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반응을 하듯이 꼭 시초가는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바로 떨어지든 올렸다가 바로 떨어지든 요 둘 중에 하나의 패턴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먹을 자리를 어느 정도 내주고 시작한다는 면에서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구성, 경쟁률, 테마성 요 세 가지만 엄청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하고 경쟁률만 딱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권, 시초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잘 대응한다면 손해 볼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종목은 시초가 이후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훅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바이오 종목의 특징이니까 일반적인 데이터나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을 봤을 때는 그냥 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얘는 정말 판단이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저는 그렇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가 업종 분석 영상에서는 최대한 부정적으로 평가를 안 하려고 많이 용을 쓰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얘기가 되게 뭔가 그래도 좋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데이터 기준으로 지금 와서 냉정하게 평가하자면은 먹을 자리는 주지만 빨리 털고 도망가는 게 조금 낫지 않겠나. 저는 이런 종목 2배, 3배 올라가도 크게 미련을 안 가질 예정입니다. 기업 설명의 기준으로 체외 진단 시장이 혁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다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의사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오후에 올려드렸던 영상하고 평가가 너무 갈리는 게 조금 느껴지시죠? 그리고 하지만 요거 매수 잔량 체크 꾸준히 잘 하시고요. 600만 주에 53% 정도가 유통 비율이고 그리고 총 유통 물량의 금액은 752억으로 역시나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이런 종목은 잘 보시고 빨리빨리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프리시즌 바이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피셜을 공유해 드렸고요. 이 영상이 상장일날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